안녕하세요. 스리랑닷컴의 강사입니다. 자, PS 강좌 지난 시간 이후로 오늘 영상을 제작하려고 봤더니 이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한 달 남짓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전에 만들었던 그 심플렉스 밴드가 있었죠. 그 인디케이터를 만들어서 제가 퍼블리시죠. 트레이딩 뷰 쪽에 퍼블리시를 했는데, 계속 그 유지가 되다가 취소가 되고, 유지가 되고, 취소가 돼서 이 소스 코드를 올리는 방법이 많긴 한데, 퍼블리시를 함으로 해서 좀 더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체 공개 쪽에서는 되게 좀 최근 들어서 너무 까다롭게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일부 공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만들어야 아마 조금 더 그 검열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표 하나를 올리는데 요즘 상당히 좀 까다롭게 그 트레이딩 쪽에서 검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네, 공개적으로 한번 올려보기도 하고 일부 공개로 좀 올려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일부 공개 쪽을 하면 아마 비번이죠. 비밀번호나 이런 거를 넣어야 아마 그래야 접속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좀 생각을 해서 자 올려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수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3 아이들 공부해야죠. 네,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느라고 조금 덜 신경을 좀 썼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코드라는 거를 입력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사실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서 적고 이렇게 좀 직접 코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소스 코드를 안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접 쳐보십시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 소스 코드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사용을 할까? 어떻게, 이거를 코드를 짜고 재탄생을 시킬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영상을 보는 사람의 어떤 입장 쪽에서 좀 생각을 해서, 음, 코딩은 제가 좀 시켜놓고, 그리고 제가 주석 처리를 좀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한참 많이 뜨고 있는 AI 있죠? 챗GPT AI 쪽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분석해 갈까? 일단은 이제 시청하는 사람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오늘은 영상을 좀 제작할까 해요. 그래서 이제 AI 쪽이죠. 챗GPT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챗GPT를 활용하실 때도, 무료로 사용하시면은, 별 소득은 없고요. 유료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유료로 사용하셔야, 쓰는 게 좀 달라요.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유료로 사용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저도 이제 유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심플렉스 밴드에 대한 인디케이터를 제가 제작을 했고요. 오늘은 이거를 이용해서 이 심플렉스 밴드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전략을 짤 텐데 어떤 분은 되게 예리하신 분이나 이걸 분석적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아마 이거 전략을 알아서 좀 짰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많은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제가 오늘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스키즈 모멘텀 있죠. 지금 트레이딩 뷰에서도 이 커뮤니티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스키즈 모멘텀하고 어떻게 다른가.
제가 이제 이 그 심플렉스 밴드를 이용한 이, 이 스퀴즈 전략을 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짜놓은 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께 여러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지, 물론 뭐, 일부적인 것만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챗GPT는 저는 뭐 꼭 이렇게 그 코딩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활용도는 꽤 높기 때문에, 물론 챗GPT 말고도 AI를 활용하는 방법 되게 많죠. 그래서 이뭐빙 쪽에서도 있고 다양하게 AI를 하나만 쓰진 않아요. 저도 여러 가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선택은 물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바로 이 트레이딩 뷰의 그 코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 그 지난 이 35강이죠. 거기에서 짜놨던 그 인디케이터죠. 이제 요거거든요. 이건데 제가 퍼블리시를 하면서 요렇게 지금 제가 여기다가 좀 올려놨던 게 이게 아마 이 배너 형태로 제가 여기다 코드를 이렇게 올려놨던 게 아마 요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이제 광고 아니냐? 네, 막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요 소스 코드 쪽에서도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네, 좀 이거를 좀 확대를 좀 시켜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네,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이제 요런 어떤 그 소스 코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요런 그 외적인 그런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제가 좀 거절을 좀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런 거 다 빼버리고 필요도 없으니까 빼고 다시 아마 제가 이제 집어넣긴 할 텐데 어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를 제가 이제 퍼블리시를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수정들을 통해서 올려놓고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제 그 배너 같은 형태로 해서 나만의 전략이니까 이런 거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배너 형태로 이렇게 짜놓으셔도 돼요. 자, 이런 게 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전에 이런 인풋사항이나 또는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MAD 하고 이제 RSI를 이용한 그리고 ATR에 대한 밴드를 올려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쓸 거는 RSI 밴드 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MAD는 이제 RSI 밴드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어, 소소한 그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아마 여기도 넣어드릴 때 이렇게 해서 넣어드렸었죠. 그래서 MAD 값을 곱함으로 해서 이 RSI 관련한 요 밴드를 하나 만들었던 건데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전략에서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제 빼고 제가 전략을 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을 이용한 전략은 어떻게 될까를 또 구상하고 계신다면 그것도 한번 선택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짰던 요거죠. 테이블까지 제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놨던 요 지표인데 인디케이터죠. 이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전략을 짠 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양을 가지고 제가 전략을 짰던 건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퀴즈거든요.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스퀴즈 형태로 해서 이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스퀴즈 모멘텀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짰던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어, 반응이 되게 좋아요. 반응이 되게 좋아서 이거에 대한 어떤 수익 정도도 한편으로는 꽤 높게 지금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부분이죠. 이 부분만 보더라도 꽤 높게 저희가 한 이 정도면 한 7, 8% 정도 되겠죠. 꽤 높게 이제 저희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네, 요렇습니다. 자, 이거 하고 제가 이제 이 스퀴즈 모멘텀 있었죠. 이제 그거하고 잠깐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거에 대한 이게 이제 그 백테스트 결과거든요. 이 결과는 단순하게 뭐 1년, 2년이 아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아시겠지만, 예, 이쪽에 써 있죠. 2017년에서 202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최대 이제 그 맥시멈, 거의 맥시멈을 잡아놓은 건데, 요거에 대한 백테스트라 이 총 거래가 600기 넘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이게 많은 게 아니고 수익성도 뭐 42% 정도면 적당하고요. 그리고 MDD도 뭐 27.34%면 적당하죠. 네, 이 수익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제가 이제 신경을 안 쓸게요. 일단 이 정도도 뭐 충분하니까. 그래서 요런 정도라는 거. 자, 이거 하고 이 스퀴즈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이거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거고, 이제 요걸 제가 좀 비교 좀 해드릴 텐데, 마찬가지, 이제 241 정도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많지 않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고, 수익성에 대한 퍼센트는 좀 더 높죠. 네, MDD는 좀 낮고, 네, 수익률도 많이 높진 않죠. 이전 거보다. 자,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못 잡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스키즈 모멘텀에서도 제가 이 횡보를 잡으려고 네, 요걸 좀 이걸 좀 썼는데, 네, 요런 거를 좀 잡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요걸 좀 보세요. 같이 이제 그 오버랩을 시켜 드릴 테니까, 이 심플렉스, 이 스퀴즈 전략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걸 빼고요. 자,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미 이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수익이 남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죠. 이런 게. 이런 게 좀 다르고, 어, 여기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죠. 요거 부분을 지금 스키즈 모멘텀에서는 진입을 안 하고 있죠. 진입을 안 하는 반면에 이 이렇죠. 이 심플렉스 스퀴즈 스트레티지에서는 이게 진입을 해버려서 제가 분명히 레인지 필터도 좀 썼는데도 이걸 좀 못 잡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변동성에 관련한 거나 어떤 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이제 너무 이게 예민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제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우선 요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짰는지를 좀 보시면은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자,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제 분명히 이 밴드가 뭔가 겹치는 것 같지만 겹치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 겹치지 않습니다. 우상향을 넘어갈 때에 요 가운데 이 중앙선이죠. 이 중앙선하고 그리고 어퍼밴드죠. 이 어퍼밴드가 이렇게 겹치질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미세하지만은 겹치지 않죠. 근데 이 한계점이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시점 정도 이게 인터벌이 생기는지, 자, 그게 궁금해서 이제 저는 이제 뭘 사용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죠. 자, 이쪽 부분에 이게 그 정보가 있어요. 요거죠. 그래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 1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만히 보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퍼 RSI하고 그리고 중앙선하고의 관계가 딱 1만큼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든 간에 여기 보면 다 움직이거든요. 여기 미세할 것 같지만 요 각각의 캔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이게 가만히 보시면은 딱 붙어 있는 모양 같지만 사실은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걸 잘 보세요. 요쪽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중앙선하고 어퍼 RSI하고 이제 보시면은 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뭔가가 있지만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냥 그 미니멈에 대한 그 차이가 거의 그 1 정도가 돼요. 딱 1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부분도 좀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항상 그 미니멈 자체가 거의 1만큼 정도의 딱 차이가 나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보셨다면 혹시 이거를 이용해서 네, 여러분이 좀 이 전략을 짜는데 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 줄었다가 확대가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이 어퍼밴드 쪽하고 중앙선하고 이 간격을 이용해서 그럼 스키즈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예, 이제 그런 생각에 이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기본 초기 값은 이전 이 심플렉스 인디케이터죠. 자, 이걸 이용한 건데 다 뺐어요. 이제 일단 뭐 MAD나 뭐 ATR에 관련되어 있는 밴드들은 다 빼버리고 네, 기본 초기 값들 잡아놓은 겁니다. 자, 이걸 잡아놔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주석을 좀 하나씩 달아놨죠. 그래서 이제 랭스를 잡아놓고
네, RSI 랭스도 잡아놓고요. 자, 이런 것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 있죠. 이 스퀴즈 트레스홀드라고 하는 요거. 그러니까 밴드가 이 값 이하로 좁아지면 스퀴즈로 간주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있죠. 요거. 네, 이 부분을 만들어서 제가 기본적인 어떤 바이어스 임계값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좀 확인해 드릴게요. 자,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 과정이고 이게 중앙선 잡아놓고 여기 이제 MAD에 대한 계산을 해서 여기 만들었었죠. 이렇게 RSI 요거 MAD를 곱한 요식 요 밴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거 이전에 제가 이제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금 세 번째 타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크게 제가 안 드려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 부분이 이제 네, 여기 어퍼 쪽하고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로우 밴드를 그 폭을 지금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퀴즈 스트레스홀드보다도 이 RSI 밴드위스가 만약에 작다면 그럼 스퀴즈 구간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마 조절이 가능하게끔 제가 여기다가 인풋 값으로 만들어 놨죠. 네, 이렇게 이걸 3.0으로 할 거냐 아니면 더 줄여서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선택으로 제가 좀 만들어 드리고요. 만들어 놓고 자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요 부분이 여기 써 있죠.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이제 일일이 다 해 놓은 건데 이 그 중앙선이 하단 밴드 쪽에 가까우면 RSI가 상승시할 때 그 시그널을 표시하겠다. 요거 부분도 한 번쯤은 이제 시연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위치가 좀 잡지 않아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죠. 이제 브레이크아웃 컨디션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롱숏인데 제가 롱 쪽만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일부러 그냥 숏 쪽 부분도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퀴징 쪽하고 그리고 이제 조건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RSI가 이 RSI 트레스 홀드보다 더 높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부분이죠. 요게 참이고 요게 이제 참인 상태에서 크로스 오버가 될 때 이제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이제 그 돌파 조건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언제 이제 진입을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진입 인계값이라 해서 인터벌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어버밴드하고 중앙선이죠. 그 중앙선하고의 차이. 그 차이가 여기 이제 인터벌 1로 잡아놨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1이 이거거든요. 그거를 뺀 값과 이 1이라고 하는 값을 크로스된 경우 그 값이 이제 크로스가 되면 롱 조건으로 쓰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크로스 쪽 부분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 놨지만 네, 이거를 안 쓰고 이게 좀 잘 안 먹혀서 네, 밑에 있는 그럼 이 값이 이 인터벌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이거죠. 1보다 크면 그러면 진입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잡아놓은 겁니다. 사실 메인은 여기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값. 사실 요거고 이것도 이제 잡아보긴 했지만 이 브레이크아웃 컨디션이라고 잡아놓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쓰임이 없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실험을 통해서 여러 번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했을 때 뭐가 제일 좋은지. 자, 그걸 해봤고요. 그리고 이 필터죠. 이 레인지 필터 같은 경우는 쓰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쓰긴 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썼던 이전의 과거의 전략, 이 스퀴즈 모멘텀이죠. 그거 자체를 여기에 삽입을 해서 스퀴즈 모멘텀을 하나의 어떤 보조 지표로 같이 엮어서 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거는 좀 자제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같이 좀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엔터 조건을 만들었죠. 자,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진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밑에 만든 이 테이블은 여기 부분인데,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테이블은, 이제 그, 거래량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익성 거래가 이제 몇 프로,
그러니까 얼마 정도 그 매수에 성공했냐 이제 이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수익이 얼마냐 이제 요거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테스트 쪽에 있는 간략한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뭐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런 거는 테이블에 관련해서는 뭐 만드셔도 좋고 안 만드셔도 상관없죠. 그리고 아래쪽은 네, 뭐 말 그대로 이제 트레이닝 스탑입니다. 자, 이걸 잡아놨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뭔가 궁금하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제가 여기서 이걸 잡아놓은 거는 네,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레이닝 스탑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는 클로즈 퍼센트로 잡아놓고 요 부분, 요거 2.1로 잡아놨거든요. 이렇게 2.1로 잡아놓는 게 네, 그나마 이제 이 MDD 쪽이나 이런 게 확 낮춰져요. 그 0.1 차이가 여기서는 꽤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2.1로 잡아서 이제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 중에 이제 이게 나온 거고요. 요 2.1이 이렇게 좀 나왔고 이 스키즈 모멘텀도 제가 어, 이 여기에서 똑같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트레이닝 스탑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조금 시켜놨어요. 조금 더 시킬 수도 있겠지만 뭐 잘못 설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한 2.2 그러니까 비슷한 조건을 좀 갖춰줘야 그래야 좀 비교 대상이 되니까 여기를 한 2.2로 잡아본 겁니다. 그리고 필터도 레인지 필터만 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좀 잡아놓고 자,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비교를 해놨는데 이런 거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이 수치만 보고 뭐가 더 나은지, 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백테스트를 제가 이제 그 챗GPT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어떤 게 더 나은지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백테스트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 그래프도 사실은 필요 없고 요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요 부분만 보여주면 되고 뭐 그래프까지도 보여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스크린샷이죠. 그래서 윈도우 키와 Shift S를 누르시면은 스크린샷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잡아서 카피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AI 쪽에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은 누를게요.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를 카피해 놓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겠죠? 자, 요거 빼고 요 부분이죠. 이 스키즈 모멘텀에 대한 요거는 이제 백테스트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찍어서 요렇게 놓고 네, 둘을 이제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자, 요거를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불러볼게요. 다시 입력을 해서 네, 이렇게 놓고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네, 물어보는 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어떤 형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번 비교해줘 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걸 물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비교하는지 이제 쭉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자, 어떤 식의 순이익이 나고 뭐 수익률이 어떻고 이제 다시하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 이랬을 때 이제 해석을 해주죠. 전체적으로 결론이라고 나와서 수익과 성장성에서는 심플렉스 스키즈 스트리지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이거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는 두 전략 모드 MDD가 유사하니까 비율만 보면 수익성 거래 비율만 보면은 소폭 앞서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거기에 전략적 선택. 만약 최대 수익, 장기 성장성을 증시한다면 그러면 심플렉스 스키즈 스트레티지가 더 우수하다. 거래수와 빈도가 적고 조금 높은 승률을 원한다면 네, 스키즈 모멘텀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리를 해주면 현실적으로 이 심플렉스 스키즈 스트리티지가 수익성, 성장성 면에서 훨씬 우수합니다. 하지만 많은 거래수와 약간 더 큰 MDD도 감수해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스키즈 모멘텀은 거래수가 적고 승률이 소폭 높으나 누적 수익은 심플렉스 대비 크게 낮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저만의 이 심플렉스 밴드에 대한 스퀴즈 전략이죠. 이거하고 어,
탑을 다루고 있는 이 스퀴즈 모멘텀 전략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게 좋은지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의 이 소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소스에 대한 것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으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제 이 아웃브레이크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 쓰고 있지 않고 밑에 있는 요거. 자, 이 부분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야, 그럼 위 소스 이제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전체 소스 코드가 그렇게 길지 않다면 그러면 이거를 올려주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길면은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을 읽게 해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ChatGPT가 그걸 읽습니다. 일단 이거 전체를 필요한 부분이죠. 일단 트레이딩 스탑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되는 메인 부분, 이 메인 부분까지 제가 여기를 카피를 해서 이제 물어볼게요. 자, 이거를 일단 올려주고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게 좋으니까 제가 일단은 이거를 좀 자, 소스 코드를 올려주면 혼자서 알아서 막 뭔가를 할 겁니다. 이 지금 이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쫙 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올려만 놔도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입력 파라미터에 대한 거와 어떻게 중앙선과 MAD, 밴드 그리고 감지 구간, 스키즈 감지 구간에 대한 거 그리고 네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막 알려주고 있죠. 자, 이런 경우인데 자세하게 나는 지금 이것보다도 지금 알고 싶은 게 만약에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광쌤이 그러니까 저죠. 제가 이걸 무슨 생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지? 너 이거 한번 얘기해 줘봐. 그러면 이 부분을 어 이게 메인이거든요. 이게 제일 메인 골자가 되니까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얘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자, 요거죠. 이제 코드 원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각 줄별의 해설을 해줘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값을 입력받아서 상단 밴드의 최소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진입 신호를 더 강한 추세에서만 포착하도록 기준을 높일 수 있음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지 않죠. 쓰고 있지 않지만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써 있죠.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래 조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엔터 롱 1이라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상단 밴드가 이 중앙선보다 간격이죠. 인터벌 이상 충분히 위에 있다는 의미이고 이게 변수가 그대로 대입됩니다라고 했고요. 이 전략에 미치는 의미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진입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단순히 스퀴즈나 브레이크아웃만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밴드가 충분히 벌어져야 어, 시장의 변동성이 확실히 살아나야 진입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죠. 이 값을 크게 하면 아주 강한 움직임에서만 진입, 신호는 적지만 질적으로 더 명확한 신호를 받을 수 있고 작게 하면 미세한 움직임에서도 신호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예시에 대한 뭐 이야기도 좀 있고 한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상단 밴드가 중앙선보다 인터벌 이상 충분히 위에 위치할 때만 진입 시도를 허락함으로써 진입 신호의 품질을 조절하는 변수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어떤 소스 코드를 보여주고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 이 AI, 챗GPT를 이용해서, 네, 여러분이 많은 걸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챗GPT를 이제 활용하셔서 어떤 어, 전략을 만들 때나 또는 필요한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할 수가 있어요.
챗GPT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렇게 짜려고 하는데 이건 어때? 그런 많은 의견을 제시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어, 제가 이제 그 아래 조건을 새로 만들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부분도 만약에 요거 엔터 로그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써서 전략을 짜면 그럼 어떻게 되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물론 실제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보면 돼요. 자, 여기에서 어, 자, 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 놓으면 그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진입 조건으로 진입 신호를 쓸 경우에는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의미는 이 A가 B를 그러니까 이런 이 문법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B를 위아래로 교차하는 시점에서만 true를 반환합니다. 즉 이번 봉에서 얘가 그러니까 이 어퍼밴드죠. 그러니까 상단선과 중앙선의 그 차이가 그 인터벌 값을 처음 넣었을 때 처음 이제 신호가 발생하죠. 아래로 내려가도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전략 변화. 진입 신호가 단 한 번만 뜹니다. 타이밍이 더 빠르거나 예민합니다.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생겼다가 다시 수렴했다가 또 터질 때만 추가 신호가 발생하고 즉 연속 진입이 어렵고 리엔트리가 불편합니다. 변동성 증가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만 한 번만 진입하므로 다음 추세가 와도 신호가 안 올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기존과의 차이에 대해서 상단 밴드가 있는 동안 내내 신호가 트루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 추세에도 여러 번 진입이 가능하고 크로스 방식은 딱 돌파 타이밍에만 진입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 차원도 막 얘기해주고 있죠, 이렇게. 자, 이런 활용들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코딩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시고 이거를 써서 AI가 주는 어떤 소스만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게 에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챗GPT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뭔가 소스를 던져 주었을 때 챗GPT가 무언가를 만들어 주면 나름 수정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서 어찌됐든 본인 스스로가 코딩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겠죠. 내가 회사의 오너인데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이나 어떤 전문 지식이 있지 않다면 또 다른 어떤 전문가가 내 오너를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전문 지식을 주더라도 나도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이가 뭔가가 좀 뭐죠? 좀 오류가 났을 때 또는 다른 길로 가면은 그걸 오너가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관계로 해서 이런 어, 이 AI 이걸 활용해서 충분히 여기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 많은 이 소스 코드에 관련한 어떤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참 많이 될 거예요. 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누차 얘기하지만 돈 아낀다고 이거 무료로 사용하시면은 어, 제가 지금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저만큼의 어떤 기대치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반드시 유료로 쓰게끔 놨다는 건 유료와 무료의 차이를 주겠죠. 네,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다른 건 없고요. 이거를 저는 이제 처음에 되게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숏으로 만들어서 한 3분 안에 이렇게 탁 요 부분만 해당하게끔 딱 만들어 드릴까라도 이제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많이들 좀 활용도 하고 계시고 있는 이 챗GPT를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금 어떻게 사용들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어느 정도의 이 시너지 효과 이걸 좀 그 누리고 계신지 그걸 잘 모르는 데다가 의외로 너무 믿고 100% 믿고 뭐 이 코딩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셔서 주의사항으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많은 사전 지식이나 이런 건 필요 없더라도 그래도 차트에 대한 어떤 그 분석력이라든지 이 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이제 파인 스크립트잖아요. 이 파인 에디터를 이용한 파인 스크립트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들 이런 게 없이는 이 AI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뭐 코딩을 한다는 거 네,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상태에서 활용하면 편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불편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를 해놓고 계셔야 돼요. 일종의 이제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초 지식이나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쓰고 그걸 그대로 드래그해서 전략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어, 비추죠, 비추. 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전략은 되게 간단해요. 예, 간단해서 요 그 어퍼밴드와 이 중앙선의 차이가 1보다 커버리면 이거를 어 이제 돌파다. 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이제 그 전략을 이제 짠 거니까 이게 이제 좀 더 제가 이제 이 심플렉스 스퀴즈 쪽이 좀 더 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얘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면 하단 밴드가 나타나지 않죠. 그죠? 상단 밴드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어떤 돌파 여부도 저는 좀 확인이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지금 이 밴드 하나를 만들어 놨지만 네, 이 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또 접목시켜서 나만의 밴드를 또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하나의 지표를 이용한 전략을 짰을 때 이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용한다면 그렇게 그 희소성의 가치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말 그대로 나중에 이제 이게 감지가 됩니다. 네. 저희만 이렇게 뭐 AI 활용해서 뭘 하는 거나 이런 거 아니고 네, 이게 고래들인가요? 네, 뭐 많은 전문가들도 똑같이 그런 거를 탐지하고 네, 감지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전 이 부분들 자세하게 지금 꼭 골자가 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건데 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요게 아마 이전에 그 지표죠. 제가 여기 짰던 게 아마 그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 지표상에서 한 가지 유의 드릴 거는 요거예요, 요거. 자, 요 부분이죠. 이게 지표상에서 딱 요 부분이거든요. 이 테이블 1이라 그래서 요걸 짰던 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직접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이게 테이블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게 전략상에서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네, 잠시만요. 자, 이 부분에 이제 아래쪽에 테이블에서 이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요거입니다. 요거. 요거에 VAR을 쓰지 않으면 이 테이블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 전략하고 지표는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요 VAR을 한 번만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이걸 안 쓰면은 이게 안 떠요. 이 테이블이 안 뜨고 계속해서 뭐 껌뻑껌뻑거린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 나온다든가 이런 걸 반복할 겁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TB1을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이 VAR이라 그래서 한 번만 딱 띄우는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요걸 이제 넣으셔야 돼요. 요거를. 네. 그런 정도만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뭐, 전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네, 나름 뭐, 나쁘지 않죠. 그죠? 이거를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밴드를 하나 제가 이제 만들어서 소개를 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갖다 쓸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조금 더 나은, 더 괜찮은 나만의 밴드를 여러분이 만들기를 좀 바라는 겁니다. 자, 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초보고 이런 거 잘 몰라. 그러면 여기 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영상 이 채널에는 조금 맞질 않아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나름 그걸 토대로 해서 전략을 여러분이 짜기를 좀 원하는 거지. 나만의 것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지. 네, 이걸 그냥 갖다 그냥 그대로 쓸 거는 쓰는 거를 원하진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경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를 좀 아시면 지표를 좀 알고 전략을 짤 줄 알고 이제 이러시면은 이런 걸 힌트를 통해서 네. 나만의 전략을 또 만드시고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필요한 골자는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AI를 활용하는 어떤 단계까지도 좀 들여놨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셔서 나만의 것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네, 나만의 전략을 짜서 네, 나만의 어떤 그 트레이딩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계속해서 이제 이 PS 강좌 쪽에 물론 또 다른 게 있으면 계속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여러분에게 좀 시켜드리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네,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좀 생각이 좀 깊어져요. 사실은 시간도 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별로 없죠 제가. 네, 이제 이거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이 제 채널 쪽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제가 원래 기존에 그 업데이트했던 업로드 시켰던 이제 수학 쪽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명상을 위한 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조금 이제 그것도 제가 좀 작업을 좀 해야 돼서 이제 올려드리기도 좀 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해왔잖아요. 오늘 이제 이게 36강 정도인데 큰 메인 골자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이게 무슨 뭐 되게 이렇게 뭐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지금 그 메인 골자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제 1강부터 시작해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도 나름 또 다른 것들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전략 네, 이런 것들을 또 만들기도 하고 올려드리기도 하겠지만 나름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키워가서 여러분만의 전략을 짜길 바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이제 요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퍼블리시 한번 해볼게요. 퍼블리시하고 정 안 되면은 이제 일부 공개로 해서 제가 한번 더 좀 올리는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엄격하던데요. 네. 네, 자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는 그 커뮤니티 있죠. 네, 그 댓글에다 올려주시거나, 네, 뭐 또 뭐 저하고 지금 그 디스코드에 같이 계신 분들은 뭐 저에게 디스코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어떤 또 다른 그 네, 선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술량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